1번으로 같이 와서 봅시다. 1번 문제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이라네요. 3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상화, 또 단순화, 명확화 이렇게 했네요. 이거를 뭐 정확화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풀어봤죠? 여기서 시스템 구현만을 위한 거가 틀렸어요. 시스템 구현만. 사전 작업뿐만 아니고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스템 구현을 포함한이 맞는 거예요. 시스템 구현을 포함한 업무 분석 뭐 이런 거를 한다. 업무 형상화 작업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형상화 작업을 한다가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죠. 데이터 모델링. 여기서 중요한 건 포함이에요. 포함. 이런 것들 문제는 그 정의에서 따왔어요. 그죠? 정의 이런 이제 어디 이론적인 정의에서 이제 포함된 것만 살짝 만을 이래가지고 뺐는데 우리가 이 정의를 다 막 일일이 공부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데 이런 식의 정의 공부는 다 과감히 뺀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1번에서는 추상화였고 2번은 그거였고 3번에서 단순화가 맞았고 4번도 정확화 하면은 맞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풀어본 이거가 시험 이렇게 50문제잖아요. 50문제고 얘가 10문제에 있는 그 단원이란 말이죠. 이 중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10문제밖에 안 돼요. 빨리 풀어가지고 쭉쭉 쳐 나가야 되는 거라 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풀잖아요. 그럼 또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40문제 쪽에 맨 뒤쪽에 문제 한 막 2문제 정도는요. 그 한 면에 한 문제 이렇게도 담아 있어요. 시험지가 있는데요. 한 3개, 4개씩 문제 이렇게 담다가 한 면에 뒤에 가면은 저 쿼리 그 길이 때문에 한 문제가 한 면에 꽉 차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거 이런 거에 시간 쏟아야 되니까 우리 앞에 지금 푸는 거는 좀 빠르게 가야 되는 문제들이기는 해요. 오케이. 자, 이번에 1번이 업무정보처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일정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일정한 표기법 나왔어요. 이거 나왔고 2번은 분석된 걸로 뭐 데이터 개발 관리에 활용한답니다. 관리에 사용. 네, 세 번째 거에 틀린 게 이제 요거 나왔죠. 별도의 표기법을 이용한다. 이러면 안 되죠. 뭐를 써야 됩니까? 우리 약속된 표기법 혹은 규약 표기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있더라? 명명규칙. 이게 지금 데이터 모델링 쪽이죠. 여기 있네요. 약속, 규약, 표기법.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기법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자체 업무 흐름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 이해. 그 이제 문제에 주요하게 이렇게 함정을 넣은 그 키워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번 같이 이렇게 뭔가 설명 쪽으로 쭉 돼 있는 것 중에 키워드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바뀔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중요한 키워드 뽑아놓은 거대로 가면은 우선 거기 갈 겁니다. 3번. 첫 번째 중복성을 최소화한답니다. 중복 최소. 그러면 유의한 게 맞아요. 그리고 분리해가지고 했죠. 데이터하고 프로세스 분리하는 거. 세 번째가 연계성을 높여버린다 그랬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해서 명확하게 정의한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뭡니까? 이게 저기였죠. 유의점이었죠. 중복 유의해야 되고 비연관성
비유연성 주의해야 됐고 비일관성 주의하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서 비유연성이 걸린 거죠. 얘가 연관성이 높인 건. 연계성이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 분리가 돼야 유연한 거고요. 연계성을 높여버리면은 이거는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유의를 해야 되는데 유의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진짜 유의할 점이어가지고 약간 부정과 부정 그러지 아니한다. 아니한 게 아니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 차근히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4번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가 보시면 중간에 나오죠. 이제 데이터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해서 데이터 다룬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잖아요. 분리 나오면 비유연성입니다. 비유연성. 그래서 비유연성 잘 찍어주시면 된 거예요. 이렇게만 알아도 정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한번 믿어보셔요. 분리 나오면 이제 그냥 찍으면 돼요.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혹시 보면 뭐 중복은 중복 보시면 되고 비일관성은 명확한 뭐 정의, 정확 이런 거 보면 된다는 겁니다. 5번에서 스키마 나왔네요. 스키마 그죠? 우리 스키마가 3단계였어요. 네. 3단계로 사용자가 보는 외부, 개념, 그리고 내부 이렇게 있었는데 외부는 사용자가 포인트였고 개념은 통합이었어요.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둘 다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통합 이런 거 나오는 게 개념이에요. 내부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소리 나오면 됩니다. 그 그림은 이제 어렵지 않았죠. 그랬을 때 이제 통합된 관점 하면 개념이죠. 통합된 관점. 그래서 1번은 통합 개념이 맞고요. 물리적인 거 표현한다 그러면 내부죠.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으로 저장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3번에 뷰 단계에서 사용자 관점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외부거든요. 근데 개념이라 했네요. 그래서 틀린 거죠. 4번에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 논리적 독립성, 그러니까 지금 4번 문항이 데이터 독립성 문항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개념, 좀 큰 카테고리 두 가지 개념에서 나왔는데 여기 독립성은 논리적이랑 물리적으로 나뉘었거든요. 논리적인 게 여기 외부 그러니까 개념이 이렇게 해서 영향 끼치면 안 된다가 이게 논리적. 내부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개념이랑 외부 둘 다 영향을 주면 안 된다가 물리적. 이렇게 단계죠.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논리적인 거래요. 그럼 논리적인 거는 개념이 외부를 영향시키면 안 된다. 개념과 외부를 고려한다 해서 맞는 문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는 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고려하는 단계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6번에 통합적 표현 나왔죠. 통합적 관점. 그리고 밑에서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필요 데이터 저거 통합한 조직 통합 관점 통합된 조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통합이잖아요. 그러면은 통합해서 개념 스키마 보시면 됩니다. 개념. 혹은 논리 스키마 같은 거예요. 이거 다 돼요. 논리도 꼭 저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념이 아니고 논리만 문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이 조금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개념이랑 똑같은 거였지. 또 외부, 개념, 내부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7번에 이제 ERD 나왔는데 ERD가 지금 고객 있고 주문 있는데 우리 여기가 지금 1대 다로 돼 있네요. 까치발이 주문한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문에 동그라미 하나 다 그려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동그라미는 필수였는데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주문은 고객을 필수로 한다?
필요로 한다, 필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문은 무조건 고객이 필요해요. 그런 표현인 거를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이거 짝대기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계속 올 겁니다. 4번이죠? 하나의 주문은 고객이 있어야 해요.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주문은 고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문장에서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버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8번. ERD 설명인데요. ERD에 1번 같이 무슨 1976년 피터챗 나오죠? 이거 다 많이 해요. 맞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 가지고 틀리게 낼 리가 없어요. 뭐 1977년에 피터챗 만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 안 냅니다. 거기 1번 그런 거 낼 거 없고. 이번에 순서 나왔죠, 순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관계 명칭에서 관계 표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맞고요. 요거 4번에 그 중요한 엔터티, 이거는 왼쪽 위가 우선 기준이 돼요. 아까 시험 보여드리면서 그림판에 뭐 이렇게 언급조로 있긴 했는데, 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릴 때도 그림판 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맞췄어요. 그 주문 중요한 거를. 이게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왼쪽 위는 이런 소리예요. 왼쪽 위. 여기가 왼쪽 위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준다.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놓고, 그러고, 관계 표시하고, 나중에 이제 그려주고, 이런 거.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였어요. 왼쪽 위. 맞습니다. 근데 오른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른쪽 한다. 틀린 거죠? 왼쪽 위가 기준이에요. 9번.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환자 이름이랑 주소랑 그리고 여러 환자가 존재한대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잘못 생각하거나 뭐 어떻게 이걸 지어줘야 될까 하는 건데 테이블을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에 그럼 칼럼을 줘야 됩니다. 칼럼을 뭘로 줘야 될지 이것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할 때 제일 적당한 거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거기에 있는 주소 뭐 대전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뭐 서울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테이블이 이제 되는 거여야 이 환자 이름과 주소를 쭉쭉쭉 나열하면 되겠죠. 테이블의 설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테이블의 엔터티는 테이블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테이블의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될까? 테이블을 어떻게 묶어줘야 될까 하는데, 환자라고 묶는 게 적합한 것이 여러 환자잖아요. 여러 환자는 행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과 주소들은 각각 칼럼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런 걸 좀 작성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환자는 행 단위로 표현이 되는 개념으로 보고, 환자 이름은 이제 칼럼의 값들이죠. 이 칼럼을 여기서 좀 비유가 속성으로 됐고요. 행 단위는 인스턴스라고 좀 얘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테이블에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한자로 가시면 돼요. 이런 형식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엔터티의 특징 10번 엔터티 특징. 엔터티 특징 나왔다. 엔터티 특징. 그럼 이제 좀 나열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문제부터 보죠. 속성 맞아. 속성에 대한 게 있었죠. 속성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포함 관계 이런 거 했었어요. 인스턴스가 엔터티 포함하고 속성 포함될 때 대충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랬을 때 속성 없는 엔터티는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속성 가져야 된다. 맞는 소리죠.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엔터티는 다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도 있었어요. 네. 3번에 객체 지향에 하는데 이제 이것도 요거
요거가 결국에는 포인트가 이거였죠. 2개 이상인지. 속성은 이것도 2개 이상인데 이렇게 안 적혀 있다 했죠. 얘 하나에 써 있고 인스턴스는 속성을 1개 이상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그 인과관계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실 건 엔터티하고 인스턴스가 지금 몇 개냐 하는데 엔터티는 1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한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1개. 2개 이상이거든요. 그 위에 나머지 이 글들의 설명들은요.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안 걸어요. 함정. 네. 공부한 거가 다 저기 함정 나올 만한 것만 뽑아놓은 거라 그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업무에 필요해야 된다도 있긴 했어요. 업무에 필요해야 된다. 업무에 반드시 이용. 그게 이제 4번이랑 겹치죠. 업무에 필요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맞죠? 업무에. 그래서 이렇게 그 문항들이랑 여기에 있던 요 핵심 그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연관되는 거 연습합시다. 그 다음에 엔터티 일반적인 특징. 다른 엔터티랑 최소 1개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고요. 유일한 식별자, 예, 이거 맞죠? 업무에 이용해야 된다. 업무 프로세스에 이용해야 된다. 업무에 이용해야 된다. 네, 이런 프로세스 적혀 있다고 업무가 아닌 거 아니죠? 반드시 속성을 포함해야 된다. 맞죠?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인스턴스 갖는데 인스턴스도 무조건 속성을 갖는데요. 그러면 엔터티도 무조건 속성을 갖는 거죠. 3단계 논리 연산인가? 그런 생각이 나네요. A는 B다, B는 C다, 그럼 A는 C다? 네. 12번 발생 시점. 자,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식별자 나눠보긴 했잖아요. 엔터티도 나눠보고. 근데 그 분류를 그 유무랑 발생 시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예시로 좀 치긴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죠. 와, 이거 큰 걸 물어보네. 그래서 유형 개념 사건 중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문제 유형으로서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구나. 구분을 해서 이제 암기를 좀 해줘야겠구나. 익히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엔터티 13번 엔터티 부여, 이름 부여, 명명규칙 이렇게 꼭 나옵니다. 이 명명규칙 문제 꼭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보너스예요. 되게 쉬워요. 좀만 딱 잘. 약어 사용은 안 된다 했잖아요. 약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용해도 된다고 했죠. 약어를 사용하여. 이게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업무상 사용용어, 여기 업무 담당자 사용용어 업무상, 그리고 유일한 이름도 맞고 4번에 엔터티가 생성되는 의미대로 자연스럽게 부여. 네, 의미대로 부여. 의미에 맞게. 넘어갑시다. 14번. 분리되지 않는 최소 단위. 최소 단위. 속성. 치고 넘어가면. 속성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3번 보시면 하나의 인스턴스, 1 인스턴스가 속성을 속성. 자, 속성은 속성값 1개만 갖는 거예요. 자, 엔터티가 2개 인스턴스 가지죠. 인스턴스는 1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이 있죠. 1개 이상.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는 1개 이상의 속성인데요. 자, 속성은요. 속성 값을 1개만 갖는 거예요. 1개만. 자, 이거 조금 아까 설명해서 없었나요? 네, 이렇게 돼요. 1개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1개 이상이라고 해서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엔터티 하나의 엔터티, 한 개의 엔터티는 속성을 2개 이상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유추되는 결론이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엔터티에 두 개 인스턴스 있으니까 하나씩은 속성 어트리뷰트가 꼭 있어요. 그 엔터티는 2개 있는 거죠. 그죠? 16번. 정규화 과정. 여기서 나면 안 되는데 한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같이 풀어보죠. 자, 이게 변경 전이랑 변경 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지금 변경 전에는요, 테이블이 지금 2개 있는 거죠. 근데 변경 후에 보시면 테이블이 지금 3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표해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부터 차이가 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 요 변경 전에 그 주문 상품 한번 보실래요? 주문 상품 테이블 보시면 얘가 그 선으로 해가지고 식별자가 2개가 있죠. 식별자가 현재 주문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주문 상품 번호 해가지고 지금 얘는 복합 식별자예요. 2개예요. 식별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3번째 거에 새로 생긴 거를 보셨을 때 좀 대조를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대조했을 때 우리 주문 테이블 있죠. 이거는 주문 테이블 지금 변화 있습니까? 변화 있어요? 주문 테이블에? 변화 없죠? 동일하죠? 그런 거. 그러면 두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건 얘는 지금 주문 상품 테이블이 나뉘었다는 거, 분리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안을 하셔야 되고, 상품 테이블이 분리가 돼서 보니까 지금 식별자 얘네들이 좀 차이가 있죠. 주문 상품의 식별자가 현재 똑같아요. 같네? 이것도 같아요. 달라진 거는 그 항목들, 일반 속성들이 지금 달라졌다라고. 천천히 대조를 해야 돼요. 이 정규화 문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성이 이렇게 갈렸잖아요. 저쪽으로 뭔가 갔단 말이에요. 주문 상품에서 상품 테이블로 얘가 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 식별자가 이제 함수 종소 되는 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 종속을 다 못했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식별자가 일반 속성 함수 중 못했었구나. 그래서 일반 속성 못한 것들 걔네들을 딱 따로 뗀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별자가 다 종속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정규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정규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변경 전후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요. 정규화 과정을 보여준 거냐. 그래서 정규화의 개념을 이렇게 문제에 이런 도표들로 알려줄 거예요. 문제가. 근데 요거 보실 때 이제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좀 풀어보시고 어려운 만약에 문제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같이 풀어봅시다. 빨리 갑시다. 17번.
원래 속성은, 야, 여기 계산하면서 저장하기 있다. 계산하면서 저장하면서 나온 속성이래요. 계산하면서 나온 속성, 파생 속성이죠. 넘어가고, 18번. 여기 속성 값의 범위 보이시죠? 범위. 이게 보너스 문제, 이거 도메인입니다. 이런 게 보너스 문제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거의 뭐 속성의 범위, 도메인, 끝이에요. 속성의 명칭이랍니다. 속성 명칭 붙이는 거, 우리 했었는데 명칭 붙일 때는 다 좀 비슷비슷하죠. 약속된 거 써야 되고, 약어 자제하고, 서술식도 자제하고 하는데, 3번 보시면 동일한 속성면을 쓰면 동일한 속성면 쓰면 안 되죠. 속성의 명명규칙에서 유일한 이름을 써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를 상당히 열심히 정리해 놨어요. 키워드 웬만하면 다 나올 겁니다. 자, 20번 데이터 관계네요. 이제 관계로 좀 넘어왔어요. 관계에서 존재적 관계 그리고 의존 관계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전혀 생뚱맞고 우리가 안 배웠던 거 나오죠? 일단 제끼세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다 맞으려고 하려면 봐야 될 게 많아집니다. 자,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끼리 참조하는 걸 얘기해요. 클래스끼리 참조. 그런데 의존관계라고 하면은 이거는 파라미터에 의한 관계거든요. 파라미터가 그 인자예요. 그래서 뭔가 테이블 대 테이블끼리 요렇게 관계 맺는 거가 연관관계라면 의존관계는 테이블과 여기 하나 얘랑만 이렇게 연관관계 맺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파라미터는 뭔가 작은 거예요. 작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의존이 된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제껴도 됩니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21번 자, 1번에 존재관계, 행위관계, 존재관계, 행위관계 이렇게 나뉘었죠? 맞아요? 2번에 이제 표기법에서 우리는 지금 1대1, 1대_m, 뭐 까치발이 다수, 그리고 필수 선택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 얘가 물어본 거는 또 그 위에 큰 카테고리를 물어보네요. 그죠? 표기법은 여기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 얘를 물어보네요. 관계명이랑 관계차수 있냐, 관계 선택사항이 있냐 했는데 식별성 같은 거 나왔는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런 건 없어요. 3번에 부서사원은 소속관계의 존재적. 그죠? 부서랑 사원은 존재적 관계고요. 뭐 고객이 주문했다 이러면은 행위적 관계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쵸 여기 있네요. 주문 배송은 행위. 잘 나온 겁니다. 문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될 거고. 독립성 나왔어요. 독립성 나오면은 두 개 나오죠. 뭐죠? 독립성이 두 개였나요? 그쵸 두 개죠. 논리적, 물리적 이렇게 나오고 논리적은 외부에 영향 안 줘야 된다. 얘는 외부랑 개념이랑 다 영향 주면 안 된다. 이 소리였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따라가시면 돼요. 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논리 스키마 첫 번째 거 보시면 논리 스키마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논리 스키마가 개념 스키마 이런 데서 이제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논리 스키마가 뭐지? 했을 때 논리가 개념이고 개념이 논리예요? 두 개 요거죠? 논리죠. 두 개 다 영향 안 줘야 되니까 논리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23번 25번까지 봅시다. 빨리. 요거 관계차수죠. 그래서 그 문제 보셨을 때 이게 관계차수인지 관계명인지 이런 것도 물어본다 했으니까 정리가 된 것 중에서 내가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죠. 얘네들도 봐야 됐던 거예요. 관계명, 관계차수 이런 용어들도. 그래서 관계차수 얘기를 하는 거였고 24번에 도개 엔터티의 정의를 할 때 네, 저거 명사가 틀렸어요. 명사. 동사여야죠.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 저 시험 보는 데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55회 시험에서도 이 명사가 나오더라고요. 동사예요. 명사 틀렸고 동사가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웃기잖아요. 명사인지 동사인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또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한번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많이 안 바뀌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건 나오지 않습니다. 25번은 하나하나 보시면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여기 네 가지 주의사항 부분 있죠. 이것만 봐도 다 보이실 겁니다. 쉬었다 가죠.